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주말에 이렇게 긴급하게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을 선점하여 수익을 내야 하겠죠. 바쁘시더라도 5분만 투자하셔서 제 영상으로라도 꼭 스터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분석 시작해볼까요? 돼지열병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무시무시한 생존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얼려도 천일을 버티고 고온에서 말리더라도 1년 가까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감염 시에 사람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돼지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감염이 될 경우 고열, 호흡곤란,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열흘 안에 100%가 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백신 및 치료법도 없는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타액과 분변, 혈액 등과 직접 접촉할 때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달리 공기나 호흡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고 전파 경로가 뚜렷하기에 비교적 쉽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 국가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전파의 경로는 사람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에 통한 감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얼려도 1년 가까이 살아남는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돼지가 사료로 먹게 될 경우 감염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사람이 먹다가 남긴 음식물로 인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30에서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960년대에 처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도 아프리카를 항해하고 돌아온 선박에서 먹다 남은 잔반을 인근 돼지 농가의 먹이로 제공하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발병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보통 1년에서 2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려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돼지열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이며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염 통로로는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파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야생 멧돼지가 감염된 채로 국경지대를 넘어오는 일이 있다고 뉴스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이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공포일 겁니다. 멧돼지가 변을 보거나 사육돼지와 싸워서 피를 흘리게 될 경우 감염률은 크게 치솟을 것입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2012년도에는 4마리에서 2020년도에는 8마리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한 이중 펜스 설치를 하고는 있지만 농가의 부담으로 인해서 펜스 설치를 안 한 곳이 대부분인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앞서 간단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크게 4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백신 관련주의 상승이 있겠죠. 두 번째는 방역 작업을 위한 소독 관련주의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손 소독제의 상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역 작업을 위한 차량 및 기기의 판매도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세 번째는 사료 관련주가 있겠죠. 잔반을 주지 못하다 보니 결론은 동물 사료의 급등이 올 것이고 또한 돼지열병의 방역을 이슈로 한 사료 첨가제의 수요가 급등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돼지의 수급량이 부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체식품인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기업의 매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상승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테마주 한 개를 논하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도 다양한 테마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전 이낙연 당대표 관련주도 3탄에 걸쳐서 올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후속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중 오늘은 동물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관련 백신주가 19개 종목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9개 종목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기도 하고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일부 종목만 설명을 드리고 2탄에서 나머지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체시스입니다. 1989년 8월 3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1999년 8월 11일에 코스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662억, 코스피 852의 기업입니다. 체시스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AXLE가 50.6%, 크로스 멤버가 25.5%, ARM이 11.3%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으며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 회사인 넬 바이오텍의 동물용 의약품, 친환경 비료 등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돼지열병 관련주로 편입이 된 이유는 계열사인 넬 바이오텍을 통해 항생제 및 소독제 등 동물용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글벳입니다. 1970년 10월 5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2000년 11월 16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1105억, 코스닥 707위의 기업입니다. 이글벳은 동물의약품 전문 제조 및 수입 업체입니다. 첨가제와 수용산제, 그리고 주사제와 액제 등 동물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용 약품과 사료, 그리고 부외품 등을 제조 및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지정하고 그쪽의 영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관련주에 속하게 된 이유는 양돈 및 추구 애완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진 BNG입니다. 1985년 12월 17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2008년 5월 20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877억, 코스닥 827위의 기업입니다. 우진 BNG는 동물 백신과 동물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창립 이후 동물의약품 기업들과 원료 및 기술 공급 계약을 맺고 국내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동물용 의약품과 사료 첨가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인체용 원료 의약품과 미생물 농약 및 미생물 비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관련주에 속하게 된 이유는 동물의약품의 제조사이며 돼지열병 백신에 대한 임상 승인을 완료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백신 사업 부문을 분리해 우진 바이오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련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대성미생물입니다. 1986년 5월 11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2000년 3월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636억, 코스닥 1016위의 기업입니다. 대성미생물은 동물용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백신을 비롯하여 항생제와 항균제, 그리고 구충제와 영양제, 명역증강제, 소독제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남북 경협 중 백신과 의약품 지원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대장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가축의 설사 및 돼지나 소 관련 질병의 테마시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돼지열병 관련주에 포함이 된 이유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사이며 백신과 향균제 등 약 150여 개의 종목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백신입니다. 1968년 12월 6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2003년 7월 9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1783억, 코스닥 452위의 기업입니다. 중앙백신은 동물백신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에 조류독감 및 구제역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을 하던 동물백신 관련주입니다. 이와 함께 사료첨가제, 소독제 등의 일반 제제 동물약품과 생물학적 제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년 8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 연구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돼지열병 관련주에 포함이 된 이유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사이며 백신의 범위는 양돈, 양계, 애완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바이오입니다. 1977년 1월 1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2002년 1월 24일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1179억, 코스닥 669위의 기업입니다. 제일바이오는 동물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발효를 기반으로 하는 동물의약품을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닭과 돼지, 그리고 소의 기능성 사료 첨가제와 치료용 주사제, 진단키트, 백신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료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백신 등을 함께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돼지열병 관련주에 포함이 된 이유는 동물용 의약품과 사료 첨가제 등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월 11일 일요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을 선점하여 수익을 내야 합니다. 단시간에 여기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오르지 않더라도 꾸준히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4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돼지열병 백신 관련주, 두 번째는 방역 및 소독 관련주, 세 번째는 사료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대체식품인 닭의 유통 관련주입니다. 그 외에도 멧돼지의 유입을 막기 위한 철조망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것 이외에도 다른 돼지열병 관련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이워크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